21강 게이트웨이 지문입니다. Victorian England 하면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입니다. 영국은 is characterized 수동태죠. 뭐뭐로 특징 지어지다. 뭐로 특징 지어지냐면 by the full development 완전한 전개가 이루어졌죠. 뭐에?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에. 자, 영국은 되었대요. The first industrial nation, 첫 번째 최초의 산업 국가가 됐죠. In the world, 세계에서. 그리고 1850년 무렵에는 the first nation 뭐가 됐냐면 to have more people. 자, 여기는 조금 구조를 봐야 돼. 여기 이하가 사실은 이 nation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아까 세모 쳤던 and를 기점으로 여기가 SC1이라면 여기가 SC2인 거지. 구조는 잘 보이죠? 자,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가졌는데 여기 사실은 이 have를 사역동사로 보고 OOC 자리에 PP가 쓰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have 목적어인데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people이라고 볼 수도 있어.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나라인데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죠. 뒤에 이제 비교의 대상은 나왔어. 그러면 employed in industry 어디에 고용된 거야? 산업, 그지? 공업. 뭐보다는 농업보다는, 그지? 그래서 농업보다는 또 산업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더 많은 최초의 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1850년대 그렇게 됐대.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employee가 원래는 고용하다니까 당연히 people들 얘네들은 고용을 당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PP가 맞아요, 여기는. 자, 다음. expanding trade. 자, 직역을 하면은 이제 확대되는 무역인데, 좀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 의역을 했죠. 무역의 확대라고. 자, 무역의 확대는, 자, coincide 하면은 동시에 일어나다, 뭐, 맞물리다, 이런 뜻이야. 그럼 뭐와 동시에 일어났냐면,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그치? 그러면 이제 the empire 했으니까 이건 대영 제국입니다. 옛날에 이제 영국이 한창 세계 최고를 달렸을 무렵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죠. 그래서 식민지도 많고 그랬을 때 이 대영 제국의 성장과 무역의 확대랑 맞물리게 됐고요. 두 번째 동사는 bring의 과거인 brought네, 그치? V1, V2 나눠주고 뭘 가져왔냐면 great wealth,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어. to Britain, 영국에. 하지만 this wealth, 이러한 부는요 was not evenly distributed 했죠. evenly 하면은 고르게. distribute 하면은 분배하다인데 여기는 수동태로 쓰였죠.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부가 막대하게 몰려들었지만 부유한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거지. 다음 문장.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진취적인 어떤 개인들. 그 사람들을 더 self-made man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rise의 과거입니다. 올라갔다. 자, from to 봐야 되죠. 그쵸? from to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humble origins. 그러면 이제 출신은 원래 humble, 비천했는데 to positions of wealth and influence 했죠. 그러면 부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위로 올라갔다. 진취적인 개인들은. 근데 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But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이러한 노동계급이죠. working class니까. 노동계급의 많은 다수는 여기 이제 sections 복수가 주어라서 뒤에 수일치 봐줘야 돼. were forced입니다. 수동태지, 그치? 내몰리게 됐다. 어디로요? into the overcrowded slums. 이게 슬럼가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나게 인구가 밀집하고 빡빡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overcrowded slums를 이제 빈민가라고 해석하면 괜찮지. 그러면 대도시의 빈민가로 내몰렸고요. 그 지역을 꾸며주는 게 바로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꾸며주죠. 자, 관부. 자, 뒤에 완전 구조 나오겠지? where they worked long hours for low wages. 일은 막 5시간 넘게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임금은 어땠대? for low wages니까 임금은 저임금으로 일을 했대. in unhealthy condition. 그렇지. 열악한 환경에서. 막 엄청나게 그때 많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죠. 노동자들이. where 이하는 지금 대도시의 빈민가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 문장.
the manufacturing towns, 이 제조업 그 도시들이죠. of the north of England, 영국 북부, 영국의 북부의 어떤 제조업 그 도시들, 마을들, 제공하다. Some of the worst examples, 그러면 최악의 사례를 몇 개를 제공을 해줬죠. and inspire, 그래서 영감을 주었는데, 이게 V2겠지.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사회적으로 사회의식이 좀 강한 소설. 그치. 예를 들면, 이 as 뒤에 있는 게 이제 사례겠죠. 선생님도 뭐 어떤 책인지 다는 몰라요. 그래서 1, 2, 3과 같은 사회의식이 강한 어떤 그런 소설에 영감을 주었다. 19세기에 이런 공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 그런 사회 소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우리 지금 할머니 시대죠. 그 시대에 막 그 공장에서 그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막 고시원과 같은 그런 데서 막 자면서 일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방직 공장 막 이런 거. 북쪽만 그런 게 아니라 남쪽도 그랬대. In the south, 남부에는 there was London,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 영국의 수도죠.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그때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대. 그래서 이때 이 showing은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뭘 보여줬냐면 이제 그 도시가 보여주는 거죠. Showing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 그지? 뭐 범죄, 악, 비참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 이게 관계대명사가 이제 꾸며주고 있죠. result in 하면은 그 결과, 그 뒤에는 결과가 붙는데 result from 하면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 그렇지. 이런 overpopulation, 과잉 인구. 그 다음에 계획되지 않은 성장. 그것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게 crime, evil, 그 다음 misery라는 얘기야. 이건 써보자. result in 하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옵니다. 많이 봤지, 그치? 근데 result from이 나오면 그 뒤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하면 뭐뭐의 결과를 낳다. 이거는 뭐뭐로 기인하다, 원인이다라는 얘기지.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overpopulation과 unplanned growth가 얘가 이제 원인이란 얘기야. 앞에 있는 crime과 evil, misery의 원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crime과 evil, misery는 결과지. 그래서 결과인이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키워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때는 산업혁명기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영국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어땠냐면 경제 발전은 많이 했어, 안 했어? 많이 했어. 눈부신 경제 발전. 그지? 근데 이 부가 모두에게 돌아가진 않았다 그랬죠. But 빈곤, 도시 문제 등 불평등이 존재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 21강 1번 지문입니다. We learned. 자, learned는 learn의 그 과거 형태라고 보면 돼. 같이 그냥 의미상 동사로 볼게. 첫 번째, cut wood 하는 걸 배웠다. 그리고 plow 하면은 이제 plow the earth까지 해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learn to에 걸리는 동사 원, 동사 to입니다. 그래서 또 땅을 경작하는 방법, 땅을 가는 방법을 배웠다. 자, once, 뭐한 이후에, once we had acquired the ability. 우리가 어떤 능력을 acquire, 얻자, 습득하자마자. 근데 어떤 능력인지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나오죠. To attach a stone tip to a wooden handle. 자, 이제 이걸 돌도끼를 생각해보면 쉬운데, wooden handle 그랬으니까 나무 손잡이에다가 stone tip, 그럼 이제 돌 끝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아래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돌을 갖다 붙이는 그런 기술을 배우자마자 우리는 나무 자르는 거, 도끼로 나무 자르는 거 배웠고 또 땅을 경작하는 거 배웠다라는 거지. Wood was abundant. 자, 이때 나무는요, 목재는 좀 풍부했어. 하지만 rare flint라고 해서 벌써 진귀하다 나오죠. flint는 이 부싯돌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딱 돌로 치면요, 불꽃이 번쩍 나는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진귀한 플린트가 was needed, 필요했다. 여기는 밑줄은 안 그어도 되겠네. 동사에다 밑줄 긋기로 했으니까 for the tip, 이 끝부분에 갖다 붙이려면, 그치? 그 끝부분이라는 얘기는 그 나무로 만든 핸들, 손잡이 위에다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진귀한 플린트는 이제 자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in axis, 도끼의 경우 raw and unrefined stone. 자, 그럼 이제 raw 하면은 가공되지 않은 천연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형용사 두 개가 지금 스톤을 꾸며줘. 가공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돌이 was replaced. 원래 replace A with B 하면 A를 B로 대체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는 대체되다 라고 하면 돼. 수동태니까. 플린트로 대체되었다. 그지? 요건 한번 써놔. replace A with B. 원래는 A를 B로 대체하단데 지금 여기 수동태로 쓰였죠. 그쵸? A 한 다음에 B replaced가 됐지? 그지? 그럼 with는 그대로 이어지고 그러면 A는 B로 대체되다가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이제 그 이번 이 수동태로 쓰였어. 플린트라는 어떤 그 광물로 대체가 됐대. In about 4000 BCE 했으니까 기원전 4000년 정도에. 자, 다음 문장 보니까 found 해서 분사구문 나오죠? 근데 이런 거 pp, 주어 동사 나오는 걸 우리는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하고요. 당연하죠. 이 플린트가 지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발견됐는데 all over Europe, 유럽 전역에서 발견돼가지고 flint axes and knives, 같이 봐야 되겠다, 그치? 이 플린트로 된 어떤 도끼나 칼, 이런 것들이 were produced, 생산되었다. in great quantities 했으니까 대량으로. About 500,000 every year 했으니까 와 엄청 많네. 500,000이니까 이 million 하면 100만이잖아요. 그러면 half니까 절반이니까 50만이네. 대략 50만 개. 1년에 50만 개 대량으로 이게 생산이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 There were very few plant mines. 이게 mine 하면 광산이지, 그치? 이 플린트 광산, 플린트가 나는 광산은 매우 적었대. few가 나오면 이거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거의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지? 자, 이 axe head, 도끼머리가 이제 그 핸들 위에다 붙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팁이랑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 이런 도끼머리는 어디서? originating from one flint deposit in Alps. 여기까지. 이 originate는요, 가끔 이제 과거 분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originate는 수동태로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자, 그럼 어디에서 발원됐냐면, from one flint deposit, 한 플린트 매장층에서, 알프스의 한 플린트 매장층에서 발견된 도끼머리가 have been found.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all over Western Europe, 서유럽 전역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동했다는 거지. 뭔가 무역이 됐었다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axis from central Poland, 폴란드 중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도끼가 이번엔 또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800 kilometers away, 800km 떨어진 곳에서 또 발견이 됐대. 그죠? 뭔가 거래가 있었고 무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죠. 다음 문장 살짝 깁니다. 잘 봐야 돼. So, the earliest human tool, 인류 최초의 도구인, 얘는 동격의 컴마입니다. 이 the flint axe, 이 플린트 도끼가 already combined two types of raw material. combine 하면 결합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결합을 시켰다. 두 종류의 어떤 천연 원재료를 결합시켰다. 그게 바로 뭐랑 뭐야? 손잡이 부분은 나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은, 날 부분은 뭐야? 플린트, 그치? 봐봐. The easily replaceable stick. 그렇지.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교환하기 쉽게 돼 있죠. 나무는 또 부러지면 버리고 썩으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easily replaceable 했죠. 쉽게 교체될 수 있는 막대기. 그리고 두 번째는 the precious flint. 귀한 플린트. 요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라는 얘기지. 자, 컴마 다음의 위치는 관계사 계속적 용법입니다. 관대 계속이라고 쓸게. 그래서 그것이 was handed down, 이어져 내려왔다. 자, 여기서 이제 컴마 위치가 받아주는 거는 이거 earliest human to flint axe를 부연 설명해 준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뒤에는 generation 숨어 있겠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사구문 붙었죠? 자, traveling huge distances.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on its way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이러한 돌도끼 기술이 플린트 도끼 기술이 이어져 내려왔다.
자, 그러면 소유자는 had to 뭐뭐 해야 했다. 보호해야 했다. 장소. 근데 어떤 장소? 플린트가 발견된 장소. 맞죠? 플린트는 귀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는 관계 부사입니다. 뒤에 완전 구조 왔지? 수동태는 완전 구조니까. 자, 그리고 and the first property right developed. 여기 right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이죠. 첫 번째 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Others had to produce.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만들어내야 했다는 얘기지. Something of value to exchange. 그러면 교환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생산해야 했다. 그래야지 플린트랑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환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는 예를 들면 양떼일 수도 있고 또 cured 하이즈 하면 가죽입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가 된 조금 어려운 말로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그 가죽을 동물에서 얻은 그 상태로 내비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하고 뭐 이런 단백질 부위를 다 걷어내고 이런 걸 이제 보존 처리가 된 이 무두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가죽이나 보존 처리가 된 가죽이나 이런 걸로 교환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이제 이 플린트랑 교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This is how trade began. 무역이 시작된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the way how가 생략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관계부사 the way 다음에 how. 그래서 원래 the way가 있었으니까 이 전체를 그냥 SC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드 한번 정리해볼까? 그러면 이제 플린트. 그치? 이거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거를 중심으로, 플린트를 중심으로, 뭐 도구 제작이나 혹은 재산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무역 발전. 그치? 이게 바로 이제 초기 경제 활동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2번 지문입니다. 멜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In his best-selling book, Outliers, 그의 책 이름이겠죠, Outlier는. 거기서 나돈니 버덜소 구문 일단 네모해놓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보여주었다. 그지? 그럼 이제 A가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 하나,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A뿐만 아니라 B도 보여줬다라고 크게 보면 되고요. 둘 다 show의 목적으로 오는 명사절이고 첫 번째 명사절은 how로 시작했으니까 의문사절 의주동 어순 보면 되겠죠. 의, 주, 동. 그지? 여기가 이제 이 의문사절 내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문화의 역사가 영향을 주었는지. 근데 어디에 영향을 주었어? child development니까 아동의 발달에 영향 주었고요. and thus 그로 말미암아 adult accomplishment. 그러면 성인의 성취. 성인이 돼서 이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영향을 준 게 이제 한 문화의 역사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또 뭘 보여줬냐면 that such influences 아까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죠. 한 그 문화의 역사가 영향 주었다고 그랬죠. 그런 그 영향이 can extend 확대되는 건데 back many generations 그치 수세기 동안에 여러 세대 수세기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또 확대가 되었고 and over different continents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대륙 여러 기간에 걸쳐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병렬 구조 1, 2로 보면 되겠네. 그런 영향이 이제 단 짧게 미친 것도 아니고 소규모 공간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 대륙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어떤 문화가 이어져 내려왔는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나 이렇게 받은 영향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Did one's ancestors 그러면 한 그 조상이 누군가의 조상이 did make가 동사겠지? 원래 make a living 하면은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동사예요. 생계를 유지했는데 as independent farmers 그러면 이제 독립적이니까 자영 농부겠죠. 그쵸? 근데 현재 분사가 꾸며주네. tending rice paddies 원래 paddy하고 paddy 하면 논입니다. 논 벼농사 짓는 자영 농부를 말하는 거지. tend 하면 여기서는 논을 가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farmers로 꾸며주고 근데 이제 컴마 위치가 지금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이죠. 그쵸? 관대 계속인데 자 여기서 받아주는 거는 딱 paddy라고는 볼 수 없고 tending rice paddies 이 어구를 받아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ending rice paddies 하려고 하는 거는 뭘 필요로 했어요? planning and persistent labor. 그치. 계획을 좀 필요로 했고, 왜냐면 자영 농업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그러면 한 번 일하고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persistent labor니까 계속 끊임없는 노동을 필요로 했던. 그래서 조상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did they make a living? 이제 5월을 기점으로 이제 대비시켜주고 있죠. 그쵸? 그들이 가르쳐주는 건 아까 이 ancestors고요. 이번에는 생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했냐면 as serfs 하면 이게 농노입니다. 농노. 농노라는 계층이 옛날에 있었죠. 그 땅에 이게 귀속돼가지고 약간 그 하층민? 그지? 그래서 serfs, 그 농노로서 growing potatoes, 감자를 길렀는가. 그지? 이번에도 이제 growing potatoes를 꾸며주는 컴마 위치의 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는 뭘 필요로 했냐면, planting in the spring and harvesting in the fall. 그치? 그러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둬. With little attention necessary in between. 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주의를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지. 여기서 little이 이제 부정어구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쵸? 이건 신경을 거의 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냥 시키는 대로, 스스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후손들이 당연히 성공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죠. 그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내려올 거 아니야.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당연히 첫 번째겠죠. 항상 뭔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그치? 그거랑 그냥 시키는 대로,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끝!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 전자의 후손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농부랑 이제 다른 렌처랑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보자. Are you a descendant of farmers? 이 descendant가 후손이죠. 당신은 농부의 후손인가? 근데 그 농부를 꾸며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농부의 crops, 그 농작물이 were relatively immune to theft. 그지? 도난의 영향에 immune한다는 얘기는 면역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직역을 하면 즉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도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농작물을 키웠던 농부의 후손인가? 아니면 렌처의 후손인가? 렌처는 이제 목장 주인이죠. 여기도 이제 소유격 관계되면서 나왔네. 그럼 플러스 명사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whose livelihood 했죠. 생계수단이 could be stolen. 도난당할 수 있죠. 그냥 누군가가 가져와가지고 가축 한 마리 가져가 버리고. 그치? From under one's nose. 바로 눈앞에서. 그죠? 코앞이니까 바로 그 코앞에서 우리말로 하면은 눈앞이 좀 더 이제 익숙하니까 눈앞이라고 이제 해석은 돼 있네. 그죠?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도난당할 수 있는. 그지? 또 이거에 따라서 어떤 후손인가에 따라서 당연히 사고방식이 달라지겠죠. 자, 그 농부의 후손은 좀 어떤 성향을 가졌겠어요? 뭔가 좀 협동적이고, 그지? 서로 막 도와주고, 그치? 근데 목축업자의 후손은 경계심이 강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사고방식을 이어받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계속 이제 대비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음 문장도 were people born. 원래 be born 하면 태어나다죠?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한 시기에 태어나는데 여기도 이제 5월을 기점으로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죠. 1, 2를. economic plenty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는가 아니면 hardship,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는가. 당연히 그 후손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exceptional people, 특별한 사람들은 자, 이거에 대한 동사는 여기로 갑니다. 그 나머지 다 삽입구절이야. Gladwell이 주장하기로 어디서 주장했냐면 이 책 아웃라이어에서 주장했죠. 그쵸? 이 주장에서 이 exceptional한 사람들은 뭐냐면 are not simply the product of hard work and native intelligence. 자, 그러면 이제 뭐의 산물이 아니라고? 자, 오브 이하가 전면구가 1, 2가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꾸며주겠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네이티브 인텔리전스니까 타고났어. 지능이 타고났어. 그치? 이런 거의 산물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상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또 타고난 지능이 뛰어나서 특별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영향, 조상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바로 나오잖아. 그럼 그들이 말하는 거는 exceptional people이겠지? 그 사람들은 바로 뭐냐? 결과다. 누구의 결과? of the practices of their culture. 그치. 문화적인 관행의 결과다. At a particular time in history. 역사상 특정 시기에 문화적인 결과인 거지. 그 사람이 뭔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although 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죠. 접속사고, 이제, Gladwell이 never mention, 언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뭐에 대해서? 비고스키나 또 소시오컬처럴 티어리, 사회문화 이론. 이제 비고스키가 말한 사회문화 이론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요건 한번 써볼까? 사회문화 이론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든 학자 이름이지. 한 사람의 인지 발달이 사회적 또 문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주장했던 게 이제 비고스키의 사회문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래드웰은요, 이 사회문화 이론, 이 사람이 뭐 이런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었대. 그렇지만 그의 내용이 이제 이 사람의 주장과 유사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his book, 그의 책은 이제 다시 글래드웰의 책이에요. 그쵸? 뭘 설명해 주냐면, the importance, 중요성이죠. 뭐의 중요성이야? 보니까, socio-historical influences on development. 그치? 영향이죠. 무슨 영향이에요? 사회 역사적인 영향. 근데 어디에 미치는? 어떤 발달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의, 사회 역사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설명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키워드로 빨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말콤 글래드웰의 이제 이 사람의 견해에 의하면 개인의 성공 혹은 성취가 땡땡 뭐가 아니라 그랬어. 그냥 노력의 결과, 노력과 지능의 결과가 아니다. 그럼 뭐냐?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문화, 역사적 산물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 지문도 잘 이해가 됐죠? 3번 지문입니다.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자, C, A as B니까 A를 B로 보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리를 decisive factor, 결정적인 요소로. 근데 어디에 있어서? In the course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그 과정에서 지리가 결정적이다. 이런 지리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can be constructed, 여기는 construne요. constru가 원래 이해하다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수동태니까 이해되어질 수 있다. as, 뭐뭐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as a bleak view of the world, 암울한 세계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커마 위치는 이제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앞문장 선행사, 월드가 선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이렇게 단수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why it is disliked in some intellectual circle. 원래는 이제 the reason why가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해석이 됐는데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동명사입니다, 그치? 지리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거. 그래서 요거는 disliked니까 싫어함을 당한다. 자, 어느 그룹에서? in some intellectual circles. 일부 지식인 집단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니까 좀 능동태로 해석을 했죠. 일부 지식인 집단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능동태를 해석이 됐어요. 싫어하는 이유다라고 해서 why까지 느낌 살려서 하면 되겠죠? 봐봐.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섬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그런 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섬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비관적인 그 지리 때문에 가지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게 확대되면 한 나라도 그 막 강대국들 사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들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리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암울한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리를 뭔가 좀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거를 지식인 집단이 싫어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큰 걸 동명사로 화살표 표시해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명사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지리를 결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자, 그것은 시사해준다. 자, 두 개가 나왔어, 대절. 대절을 시사해주고, 그리고 대절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큰 구조 보면 됩니다.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 되시죠? 봐봐. 그럼 nature is more powerful than man. 그치? 결국 자연이 인간보다 강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라면. 두 번째는 that we can go only so far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사실은 직역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가다 only so far니까 그치? 어느 정도까지만 가다라는 건데 이제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 근데 어느 분야에 있어서 in determining our own fate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하지만, 자, 이 내용이 나오면 이야기가 반전이 되겠죠.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도 clearly, 분명히 have an influence 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사건에 역시 영향을 미친다. 자, 이때 사건은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그런 사건들 전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지리가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 Any sensible person.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can see, 알 수 있다. 대절을 알 수 있다. 그죠? 당연히 명사절이겠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기술이 바로 is bending 하고 있대. 구부려버리고 있대. 뭐를요? iron rods. 이건 이제 우리도 똑같은 철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지리라는 거의 철칙이란 얘기는 그동안에 이게 지켜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력한 규칙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이 밴딩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구부러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꾸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 철칙이 깨지고 있다. 그지? 이렇게 의미하면 되겠죠. 그렇죠? 보세요. 요즘에 뭐 지리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요. 요즘에 인공위성 다니고 비행기 다니고 그치? 핸드폰이 막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it has found ways 그것은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기술이겠죠. over, under, through some of the barriers. 그치? 이 모든 장벽의 위로, 아래로 또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냈다라는 얘기지. 자, 이제는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can now fly. 이제는 fly a plane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가 있죠. all the way. 자, from to 나왔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자, 여기 미주리는 미국의 나라고요. 미국의 주고요. 모술 하면 이라크의 수도죠. 근데 on a bombing mission 해서 폭격 임무에서 without needing to land to refuel. 자, 이때 to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죠. 연료를 재급유하기 위해서 착륙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기로 land는 착륙하다예요. 착륙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에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섬이나 이런 것들이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한 번에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급유할 필요가 없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That means 자, 여기가 이제 대절인데 명사절 접속사 대신데 생략됐죠. 그쵸? 자, 그러면 that means 그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한다 라고 했고 along with는 이제 삽입구절처럼 붙었죠. 그럼 뭐와 더불어 along with their great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battle groups 했으니까 전투단이죠. 그쵸? 항공모함 전투단과 더불어 they no longer 그들이 더 이상 absolutely 절대적으로 have to have 가져야 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죠. 노는 거니까.
an ally or a colony. 그치? 옛날에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군사작전을 가려면 이 동맹국이나 또 식민지가 필요했다고. 근데 이제는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동맹국이나 이런 식민지 이런 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옛날엔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세대가 와버린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치.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부사적인 용법. Extend their global reach. 그치. 세계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그지? 전 세계로 영향력을 세계적 글로벌 리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뭐 동맹이나 식민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자, 한국의 어떤 입장과도 생각을 해보면, 자, 사실은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과 되게 동맹이고 친하죠.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이런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를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런 걸 막아내는 그런 보루로, 우리 남한을 또 이렇게 삼고 있잖아. 그래서 동맹국으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온 거잖아. 근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논리에 의하면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이 필요 없는 거야. 지정학적으로 이제는 한 방에 갈 수 있거든. 아,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이전보다는 중요성이 덜해진 거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Of course, 만약에를 물론 if they do have an airbase, 그렇지. 일단은 만약에 이게 do를 사용한 강조용법이죠. 이런 공군기지가 on the islands of 디에고 가르시아 이제 섬 이름이죠.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어요. 또 permanent access to the port 이거는 항구죠, 그렇죠? permanent니까 영구적인 접근권이지. in Bahrain, 그치? 바레인은 또 어디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그래서 중동 지역의 어떤 그런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시 돌아가서 to have에 걸리는 목적어가 첫 번째가 여기가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permanent access가 2겠죠. 그쵸? 요거는 이제 전명구가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해됐죠? 디에고 가르시아에 이 공군기지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바레인 지역에 permanent access 영구적인 접근권, 바레인 항구에 영구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다면 then they have more option. 그렇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더 많아졌죠. 하지만 but it is less essential. 그치. 이전보다는 덜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쌤이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됐죠? 미국에게 한국이 여전히 한국에 뭐 미군 주둔하고 하면은 이전보다 옵션은 더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덜 전략적으로 그렇게 덜 중요해진 거죠. 자,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지리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 그지? 그 결과 지리가 갖는 결정적 힘이 어떻게 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